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코치협회 KAC 인증코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데요. 한국코치협회의 교육을 20시간 교육을 받고 한국코치협회 교육이라기보다는 한국코치협회에서 인증하는 그런 교육을 20시간 받고 나서 인증코치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또 인생 2막을 코치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코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도 하겠네요. 마음성장학교에는 마음성장 코칭 기초 과정이 있는데요. 그 마음성장 코칭 기초 과정이 20시간이고요. 그 과정을 이틀 동안의 교육을 받게 되시면 한국코치협회의 인증 코치에 도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음성장학교에서는 매주 네 번째 주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마음성장 코칭이 마음성장학교에서 오프라인 여정으로 열리고 있어요. 올해 2022년 매달 넷째 주에 마음성장 코칭이 열릴 건데요. 그 여정을 통해서 코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정이 끝난 다음에는 4주간 1대1 버디 코칭으로 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낯선 누군가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 연습도 되실 거고요. 코칭 대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화하는 법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50시간의 코칭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코치 시험에 또 도전하게 됩니다. 자, 교육은 저에게 이틀 동안 워크숍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 참여하신 코치님들, 마음성장 코치님들과 4주 동안 1대1 코칭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마음이 맞는 코치들과 50시간의 코칭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이 시험 준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건 시험을 볼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고 또 시험의 그 심사 기준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보면서 안내해 드리면 훨씬 더 정확하겠죠? 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협회 소개, 코칭 가이드, 자격 인증. 오늘은 자격 인증에서 코치 인증 여기부터 볼게요. 코치 인증에 보면은 인증 코치가 되기 위해서 인증 코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코치 인증 시험을 봐야 돼요. 자, 한국코치협회는 코치의 자질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코칭을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코치들에게 엄격한 자격 시험을 통해 전문 코치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정말 한국코치협회는 사단법인이고 또 민간 자격증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절차를 한번 볼까요? 자, 코치 인증시험 프로세스 첫 번째는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교육, 그 코칭 교육 전문 기관에서 20시간의 교육을 수료합니다. 자, 수료하고 나서 이제 5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제 갖게 되면 이 지원서를 작성해서 이제 넣을 수 있어요. 20시간의 교육과 50시간의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고요. 자, 서류를 접수하고 이제 서류 심사, 필기 심사,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필기 시험을 볼 수 있고 필기 시험이 통과 합격하면 이제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합격하면 인증서가 발급이 돼요. 그래서 한국코치협회에 인증 코치로 인정합니다라는 자격증이 발급되고요. 전문 코치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 코치는 여러분이 지금 현업에서 하고 있는 그 분야를 적용해서 융합해서 여러분만의 코칭 프로그램, 코칭 교육, 그리고 개인 코칭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비즈니스, 라이프, 커리어, 학습 코칭 이렇게 여기서는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는 코치 인증 자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는데요. 여기 보면은 코치 인증 자격, 그래서 자격 소개, 먼저 자격 소개부터 볼게요.
한국 코치협회에는 이렇게 세 단계의 코치가 있습니다. KAC부터 볼까요? KAC. 아까 말했던 인증 코치예요. 인증 코치. 자, 코리아 어소시에이트 코치, 그래서 인증 코치, 한국 코치협회의 인증 코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PC, 코리아 프로페셔널 코치. 자, 이제 전문 프로페셔널 코치가 되는 K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윗단계로 KSC가 있어요. 코리아 슈퍼바이저 코치. 이렇게 해서 세 단계의 코치가 있습니다. 자, 이 코치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응시료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 자격 관리 기본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한국코치협회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자격증이 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자격 조건, 자격 요건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오늘 KAC 코치만 한번 볼 거예요. 다음에 KPC와 KSC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KAC만 보겠습니다. 자, KAC는요, 그 응시 원서, 그 다음에 여기 응시 원서나 이런 여기에 필요한 이게 제출하는 자, 여기 있는 게 다 모두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는 여기 아래 이렇게 내리면 여기 코치 인증 자격 요건 세부 안내 다운로드가 있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자격증 다운로드 받는 게 여기 있습니다. 네. 자격증 다운로드가 아니죠. 시험에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을 받아서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응시원서 옆에서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교육시간 20시간, 마음성장 코칭 20시간 받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코칭 시간 50시간, 50시간도 10명의 사람들에게 5시간씩 코칭을 해주면 50시간이 금세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성장학교의 멋진 코치님들과 함께 무료로 50시간을 코칭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멘토 코칭 받기는 KAC에서는 하지 않아도 돼요. 멘토 코칭 뭐냐고요? 저와 같은 자격이 있는 코치들에게 코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대1 코치 더 코치 받기. KAC에서는 코치 더 코치 받기를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냐면요. 저와 같은 자격이 있는 코치에게 내가 코칭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칭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녹음한 테이프를 들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코칭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코칭하는 게 바로 코치 더 코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치가 코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피드백하는 슈퍼바이저가 피드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KAC에서는 동료들끼리 하는 그 짝 코칭, 버디 코칭만으로도 50시간을 채워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뭐 가족이나 친구에게 코칭을 해주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50시간 코칭해줬던 사람들 중에, 와, 코칭 정말 좋았어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표현한 고객 2명에게 고객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김은미 코치님은 이렇게 코칭을 너무 잘하셔서 저에게 이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추천서를 2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치 추천서도 필요해요. KAC 이상 되는 코치 2명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서류가 통과되면 서류 합격하면은 이제 실기시험을 보고요. 실기시험 문제는 한국 홈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면 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샅샅이. 그럼 여러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요, 실기시험은 여기 왜 안 써 있을까요? 네, 실기시험은 15분 동안 15분 동안 전화로 코칭을 하게 돼요. 상대는 랜덤, 같이 시험을 보는 다른 코치님과 전화로 코칭을 하게 되고 심사위원 2분이 그것을 듣고
그리고 항목에 맞춰서 점수를 매기고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항목은 잠시 후에 여기 심사 기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 응시료가 20만 원, 그리고 코치 인증 자격 기간은 3년, 3년 후에 연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30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수 교육은 매월 열리는 그 협회에 그 회의가 있고요. 교육이 있어요. 그런 걸 듣기만 해도 30시간은 이제 채워지니까 뭐 따로 또 교육을 받아야 돼, 막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코치협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으면 교육이 30시간을 받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KAC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포트폴리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대부분은 한국코치협회에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치가 되실 거기 때문에 여기 ACPK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내가 지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규정을 따르시면 되고요. 이 포트폴리오 지원은 그 ACPK 프로그램을 듣지 않고 그에 버금가는 다른 프로그램을 들었으나 내가 한국코치협회의 코치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용되는 지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안 보는 걸로. 네. 자, 그 다음에 KAC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응시 절차. 자, 응시 절차는 요렇게 해요. 자, 1단계 서류 심사, 서류 합격되었습니다. 예, 안내가 와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봐요. 필기시험 합격했습니다. 안내가 와요. 3단계 실기시험. 네, 그래서 실기 합격됐습니다. 이렇게 최종 거의 이제 4월 달에 접수하면 5월 달, 6월 달 이런 식으로 한 2달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2달 정도 걸립니다. 여기 기간이 또 시험 기간이 안내돼 있으니까 네,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엄밀하게 시험을 보셔요. 그리고 여기 볼까요? 서류 전형. 서류 전형은, 네, 서류 전형은요, 그렇게 정말 토시 하나가 틀려도 틀린 걸로 돼요. 그래서 그 서류 전형에서 그 오타나, 그리고 또 이 코칭 50시간, 코칭 로그를 작성하실 때, 뭐 잘못됐다거나 숫자가 잘못됐다거나 시간 계산이 틀렸다거나 이런 거 다 이제 틀린 걸로 돼요. 그래서 5개 이상 서류에서 5개 이상 틀린 것이 발견되면 예, 서류 탈락. 여러분 서류 작성 잘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왜요? 코치에게는 도덕성과 윤리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고 이 서류를 정말 꼼꼼하게 빈틈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 코치의 역량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잘 보시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꼼꼼하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필기 전형은 KAC와 KC만 KAC와 KPC만 보고 KSC는 에세이를 제출해요. 그래서 KAC는 시험을 보는데 70점 70점 이상 합격이 됩니다. 시험은 어디서 보냐면 여기 온라인에서 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 이제 보게 돼요. 근데 문제가 40초마다인가? 네,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시험 볼 때 온라인이니까 이렇게 집에서 찾아보면서 해야지. 절대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숙지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여기 나오죠. 시험 문제는 여기 코칭 철학, 코칭 윤리, 코칭 스킬, 그 다음에 코칭의 실제 적용 등 3과목.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으면 된다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실기. 실기는 총 1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1시간 동안 4명의 사람이 들어와요. 자, 나랑 파트너가 돼서 시험 볼 사람, 누군지 모르죠. 랜덤. 그리고 또 여기 심사위원 2분이 들어오세요. 심사위원 2분이 들어오셔서 주 심사위원과 부심사위원이 들어오세요. 모두 다 전화로 연결이 되는데 이 전화로 연결이 된 가운데 마음을 풀어주시겠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뭐 오늘 어떤 기분이냐 이런 것도 하고 코칭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코칭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코치라면 그 정도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꼭 가지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만의 코칭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칭의 그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세요. 사실은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질문들인데 굉장히 또 긴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겠죠.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이서 이제 코칭 그 프로세스에 맞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15분 동안 코칭 시연을 하고요. 또 피드백을 살짝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할을 바꿔서 또 15분 하고, 마지막 또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마치게 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상당히 편안하고 또 좋은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아, 여기 나오네요. 제출 서류, 응시 지원 서류 다운로드 받기.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여러분이 제출을 해야 되는 여기 제출 서류가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이 제출 서류가 여기 다 들어 있으니까 다운을 받아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그것을 우편으로 접수하는 겁니다. 자, 설명이 다 됐나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수해야 돼요. 우편은 그 날짜가 있어요. 시험 날짜가 그 날짜에 맞게 도착이 돼야 돼요. 자, KAC 자격인증 기관 바로가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마음성장학교가 또 이렇게 나와요. 자격인증 기관, 여기 안 나오네요. 네. 여기 나오네요. 여기 ACPK 프로그램 리스트에 여기 나오겠네요. 여기 보면은 마음성장학교가 나와요.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겸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는 2022년에 인증 프로그램을 4개를 등록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자, 마음성장 코칭, 마음성장 심리코칭, 그림책 심리코칭,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과정, 이렇게 4개의 프로그램이 인증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심화, 역량, 종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그리고 심리, 또 그림책 심리 코칭을 전하는 그런 코치로 이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KAC 코치 되는 거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었죠? 네,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뭔가 쓱쓱 소리 나죠? 저희 집 강아지 보리군이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문을 좀 열어주고. 자, 응시 절차는 아까 봤고요.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정말 여러분이 궁금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심사 기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 코칭 시연에서 어떻게 하면 붙는 거야? 코칭 시연에서 자, 얘 보리군이에요. 네. 보리군이 지금 조금 춥다고 안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다시 코칭 집중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심사 기준 안내해 드릴게요. 심사 기준. 자, 오늘은 KAC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KAC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라포 형성이에요. 자, 낯선 누군가와 우리가 만나요. 자,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전화로 지금 코칭을 하는데 그 라포 형성 정말 중요합니다. 라포 형성이 잘 돼야 우리가 그 다음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코치는 그 전화 코칭이든 또 그 면대면 코칭이든 간에 늘 낯선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코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를 단숨에 형성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포 형성이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포 형성을 하고 나서 이제 주제 합의 및 코칭 목표 명확화. 자, 주제 합의와 코칭 그 목표가 명확하게 그 코칭 초반에 딱 나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 그 대화가 되게 무의미하고 무의미하고 에너지가 없는 그런 대화가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고객이 제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 그 주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주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대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자신의 주제를 명확히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코칭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제에 따른 실행 계획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점수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및 동기부여예요. 자, 에너지 및 동기부여는, 자, 에너지, 여기 이제 그 처음에는 고객들이 주로 저 이런 게 좀 문제고 어렵고 이런 게 좀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 에너지가 좀 이렇게 떨어지죠. 자, 에너지가 굉장히 좀 낮은 상태에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코칭을 통해서 코치가 고객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의미와 가치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가운데 고객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전에 몰랐던 그 주제의 의미와 가치까지 알아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에너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주제, 그것을 이제 현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고 싶은지, 대안 탐색과 현실 점검과 대안 탐색, 그 코칭 질문에서 하고 있는지, 이게 점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행 계획 수립 및 확인 과정. 자, 실행 계획을 세워야겠죠. 코칭 마지막에는 언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해서 고객이 스스로 자신이 세운 그 자신의 그 주제의 목표에 대해서 실행 계획까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코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점수의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와 실행 계획의 일관성. 주제를 앞에서 이제 코칭 초반에 정했는데 마지막에 실행 계획과 맞는지 일치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세션의 유연성, 자연스러움, 자신감. 자, 코치가 발발발발 바들바들 떨면서 코칭을 하면 좋은 코칭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코치는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한 가운데 자신감의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코칭 시작할 때 심호흡을 깊이 여러 번, 한 3번 이상 하시고, 그리고 자존감의 상태에서 나는 코치다, 나는 좋은 코치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높은 의식 상태에서 코칭 대화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은요, 코치와 고객으로서의 태도예요. 자, 우리는 한 번은 코치 역할을 하고 또 한 번은 고객 역할을 하게 돼요, 시험에서는. 그런데 내가 코치로서도 고객으로서도 좋은 그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임할 때, 진실성을 가지고 임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야, 장난을 한다거나 대충대충 한다거나 고객 역할을 좀 자, 코치가 좀 잘할 수 있게, 상대 코치가 잘할 수 있게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부러 막 엉터리로 한다면은, 감점의 요소가 됩니다. 태도에서. 자, 그 다음에 9번에서는요, 고객에 대한 배려예요. 자, 고객에 대한 배려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고객이 편하게 코칭에 임할 수 있도록 코칭 전에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며 코칭 중간에도 고객의 긴장감 또는 불편함 등이 느껴질 때는 확인하고 편안하게 코칭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말은 코칭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다운된다거나 그 목소리에 힘이 없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잠시 공간을 두고 자, 고객님 지금 제가 이렇게 고객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뭔가 조금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코칭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도 그런 어떤 배려, 고객에 대한 배려가 섞인 질문으로 또 시작하고 마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정된 15분 시간, 코칭 시간을 이제 우리가 예정된 15분 코칭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뭐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자, 그럼 기타, 비밀 보장, 코칭 관계 합의.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코칭 관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밀 보장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시작할 때 라포 형성을 하시고 나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코칭 대화는 한국코치협회 윤리 규정에 따라 비밀 보장이 확실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 보장에 대한 관계 합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와 내가, 당신과 내가 지금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비밀 보장이 됩니다. 라는 안내를 꼭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요. 고객의 감정과 상태에 대하여 공감을 잘 한다. 자, 고객이 막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치가 계속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아, 그렇군요. 이렇게 코칭을 한다면 자, 코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고객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을 조절해 가면서 공감하면서 고객이 막 뭔가를 좋은 목표에 대해서 아주 멋진 그런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인정과 칭찬의 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셔서 이제 코칭을 운영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과 축하를 잘하는 거예요. 자, 고객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이제 함께하면서 고객에게 인정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럴 때 에너지가 그냥 극도로 올라가겠죠. 네, 바로 코칭은 그렇게 문제의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에서 그 문제 해결점을 찾고 그리고 높은 의식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그것이 바로 또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여정에서 경청을 잘한다. 13번, 경청을 잘한다. 당연하죠. 자, 고객이 한참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거나 끼어드는 거, 그게 일종의 아주 굉장히 좋은 코칭의 스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고객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그 말을 잠시 멈췄다가 정돈하고 정리하고 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KAC에서는 일단 잘 듣고 또 시험에서는 특별히 그런 고객은 없을 거예요. 아마 서로 간의 시험을 보니까 잘 듣고 끝까지 듣고 네, 고객의 감정과 의도를 읽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코치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을 하신다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리고 또 때때로 침묵, 스페이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계속해서 질문을 연달아 하기보다는 고객이 하는 말의 그 말의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또 고객의 그 정서에 따라서 잠시 머무르거나 침묵을 유지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뭐 그닥 그런 주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네, 질문을 조금 천천히 한다거나 음, 뭐 호흡을 조금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 이런 걸 통해서 그 공간을 조금 더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또 이것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코치는 어떤 순간에서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불빛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코치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고객을 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가능성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씨앗을 보고도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랄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또 코치이고요. 코치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한 여러 개의 사례에서 이 그런 어떤 사고 방식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절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코치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사고 방식 그리고 언어의 습관을 고치는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열린 질문을 해야겠죠. 네,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는데 열린 질문은 다양한 그 대답이 가능하도록 하는 질문, 닫힌 질문은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질문들인데요. 코칭에서는 열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럼 네, 아니요가 되잖아요. 네,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7번 유도 질문, 조언, 평가, 판단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들,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 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뭐 이런 거요. 차라리 명령을 하든지, 네, 이런 유도 질문, 조언, 평가, 판단, 네, 이런 거 다 정말 정말 알아차리시고 멈추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코치는. 자, 그 다음에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을 한다. 자, 대부분 많은 코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고객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것이 맞나요? 그때 정말 어려웠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거를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그걸 듣고 있으면 내가 저렇게 얘기했구나. 그걸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럴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자,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물론 때때로 고객이 한 말을 그렇게 요약해 주는 것도 코칭의 기법 중에 하나이지만, 자, 고객과 완전히 이렇게 연결된 가운데 고객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그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명확한 질문. 자, 도대체 너무 질문이 길어지면 무슨 질문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19번은요, 고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을 이해한다. 자, 고객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 단어, 키워드, 그런 것들을 잘 듣고, 그리고 고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코치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때때로 근데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넘겨 짚어갖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얘기하면 좀 위험하겠죠? 왜요?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코치에게 정직만큼 좋은 것은 없으니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아, 고객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 장황하게 얘기했던 걸 스스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하게 돼요. 자, 이렇게 똑같은 말을 요약해서 말하게 되면 고객은 명료화, 예, 스스로 자기 생각에 대한 명료화가 되고 그 요약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칭을 10분에서 1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15분에 마치셔야 돼요. 10분에 마치면 되게 위험하죠. 네, 15분에 마치시는 거예요. 자, 15분에 마치시고 마치시면 되는데 어, 대체로 코칭 시간이 이제 시작되면 한 13분까지는, 네, 13분까지는 여유 있게 이제 대화를 계속 이렇게 프로세스대로 나누다가, 자, 3분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실행 계획을 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조급하게 주제가 명확화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질문하고 다음 질문을 하면 주제 명확화가 어디죠? 네, 주제 명확화가 이 코칭 주제 합의와 코칭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에 그 에너지가 레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좋은 코칭 경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네, 시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한 12분 정도까지도, 네,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3분 남았습니다. 이럴 때,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실행 계획을 한번 짜볼까요? 이렇게 해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네, 저를 믿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어때요? 여기 여러분 막 두려워서 어떻게 시험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실 때 여기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짝이랑 같이 버디 코칭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제 보시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와 짝이 돼서 하는 그 코치가 코치님 덕분에 너무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연습이지만 연습 같지가 않고 정말 제가 뭔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코칭을 잘 하신 거겠죠. 네, 고객의 말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고객이 그렇게 고백할 땐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도 와, 내가 이번 코칭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스스로도 들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험 일정이 있네요. 시험 일정이 올해 2022년 시험 일정이 쫙 표시되어 있어요. 하나만 볼까요? 우리 최근에 있을 거 4월 5일 있네요. 4월 5일에 텔레 설명회가 있는데 이 텔레 설명회는 뭐냐면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코치협회에서는 전화로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전화 접속하시면 시험이 어떻게 진행될 겁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간단한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5월 2일 날 서류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시험이 발표돼요. 5월 16일 날 합격. 네. 그리고 나서 필기시험 5월 18일 날.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 5월 23일 합격. 네. 그다음에 실기시험 6월 4일 날 이렇게 하면 최종 6월 13일 날 합격이 되네요. 그래서 6월 달에 합격하신 분은 이제 KPC를 도전할 수 있는데 KPC 도전할 때까지 6개월의 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합격을 하시면 내년 내년에 도전할 수 있네요. 내년에. 그죠? 12월 7일 날, 요때 할 수 있네요. 1월 3일 날 있으니까 내년 1월 3일 날, 내년 상반기 2월 달에 KPC에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빨리빨리 막 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 보시고, 200시간의 또 KPC를 하려면 200시간의 실습이 있어야 돼요. 교육도 65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마음성장학교의 그 마음성장 코칭, 마음성장 심리 코칭, 그림책 심리 코칭이 모두 65시간이에요. 그래서 KPC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 6개월 있다가 또 KPC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어요? 한국코치협회 KAC 코치가 되실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열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모두 다 합격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와 함께 인생 2막의 코치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매월 네 번째 주 금요일, 토요일 날 마음성장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코칭 여정이 열립니다. 여러분, 코칭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하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성장학교 연구소에서 매달 오프라인으로 여정을 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여러분이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면 더더욱 코칭을 배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비즈니스, 어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신다든지 또는 회사에 다닌다든지 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코칭을 배우신다면 가족 관계에서 변화, 그리고 자기 삶에서의 변화, 그리고 직장에서의 변화를 단숨에 바로 교육하는 그 순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마음성장학교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마음성장 코칭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후기가 생생한 후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